안녕하세요. 주부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주부님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도둑년 취급하는 시댁 시구들 이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글 재주가 없어서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도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제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도와주세요. 저는 24살 어린 나이에 서울로 시집을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로지 남편만 믿고 남편만 보고 이곳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외로웠습니다. 서울에 아는 친구 하나 없고 부모님과 동생들은 모두 먼 지방에 있었으니 오로지 남편과 어린 자식들만 바라보고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 어린 자식들이 이제는 커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큰 며느리라 평소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푼숫기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밖에서는 다 퍼주고 착한 척 다 하면서 집에서는 친손녀, 손주를 개 부려먹듯이 합니다. 그나마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좀 덜하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완전 내가 왕이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방님들한테 제 욕을 엄청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쌍한 척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제 네 식구가 어딜 바람 좀 쐬러 갈 때 어머니도 같이 가자고 물어보면 난 이따가 노인정 가야 한다. 너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와라. 이러시고 뒤에서 서방님들한테 아파 죽겠는데 네 형수는 놀러 나갔다. 이러시더라고요. 어차피 시동생들이 다 와서 말해주거든요. 발법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하지만 계속 참고 또 참았습니다. 더 웃긴 건 2명 있는 서방님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점심 저녁 먹을 때 몇십 통씩 전화를 해댑니다. 일종의 마마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절대 자기 엄마를 모시고 살 생각을 안 해요. 시동생들도 극구 반대를 하고 자기들도 감당 못하겠대요. 그래서 큰며느리인 제가 모시고 삽니다. 그럼 저에게 적어도 미안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색은 안 했지만 정말 힘듭니다. 워낙 퍼주시는 거 좋아하시다 보니까 김장도 100포기하고 거의 저 혼자 생활비도 몇 배 더 나옵니다. 병원비도 저희가 다 부담하고요. 이러면 뭐합니까? 자기네들끼리 뒤에서 제 욕을 하더랍니다. 형수님이 조금만 더 우리 엄마한테 잘했으면 말을 안 해. 우리 형은 형수한테 속고 결혼한 거야. 라고요. 시동생들도 저한테 말하면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돌아가신 엄마, 아빠 흉볼 때도 참았습니다. 남편도 이런 제 입장을 알아도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동생이 서울로 시집을 오게 돼서부터는 이제 아주 대놓고 저를 도둑년 취급합니다. 여동생이 좀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사주고 그랬습니다. 김장도 하면 여동생도 2포기 정도 갖다 줬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잘못입니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큰언니인 내가 엄마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방님, 형님들이 항상 올 때는 빈손으로 와도 제사 때 음식 가져가고 김치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이런 거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나서서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고작 제 돈 가지고 제가 제 동생 좀 챙겼다고 뭐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재작년쯤에 제 남편한테 슬쩍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김장 대야가 없어졌다. 둘째 애들이 가져갔을 리는 없는데 며느리가 동생 갖다줬다냐? 스된 그릇도 없어진 것 같네. 요즘 뭐가 계속 없어지는데 며느리가 지네 집 갖다 줬냐? 남편은 처음에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동생이 지금 좀 가난하게 살아도 있을 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제 아빠다 저희보다 잘 사십니다. 근데 가운데에서 계속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이간질을 하더라고요. 물론 서방님한테도 말하시고요. 이제 남편도 대놓고 저를 도둑년 취급합니다. 제 딸에게는 대놓고 너는 절대 시집가면 뭐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요. 또 월급 통장을 가져오라고도 합니다. 깜빡해서 못 보여주면 왜 또 쳐 갖다 줬냐 이래요. 제가 왜 이 어이없는 상황에 모든 걸 다 보여줘야 합니까? 정말 서럽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합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빠 속상할까봐 내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그냥 도둑년 취급받으면 삽니다. 제 남편은 저희 집에 가지고 않아요. 자식들도 못하게 합니다. 제가 뭘 자꾸 갖다 줘서 정남이가 떨어졌답니다. 저는 이 집 생일은 다 챙기는데 자기는 저희 아빠 생일에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며칠 전 또 이런 일로 싸우고 저희 부부는 각방을 썼습니다. 어느 날 딸이 남편한테 먹을 것을 갖다 줬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시집 가면 뭐 몰래 가져오지 말라고. 아빠는 그런 거 정말 싫다고. 평소 유독 아빠한테 조금만 혼나도 눈물을 보이는 딸아이는 남편한테 지겹다고 그만 좀 하시라고 그랬대요. 그러자 남편이 아빠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하면서 쇠파이프로 딸아이 허벅지를 때려 피멍이 들었습니다. 놀란 저는 얼른 달려왔고 남편과 또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남편이 또 저희 집을 비하했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옆에서 울고 있던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 시뻘개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한테 그만 좀 해라 지겨워 죽겠다. 이런 걸로 언제까지 싸울 거냐 엄마가. 불쌍하다 부부란 건 서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작 20년 살았으면서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남은 20년, 30년 어떻게 살 거냐.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말대답 한 번 안 하고 조용한 애였는데 저와 남편은 놀랬지만 눈물이 나더라도요. 딸한테도 미안하고 이제 남편은 딸아이를 완전히 잃었어요. 평소 딸이 남편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가깝게는 안 지냈지만 말대답은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처음으로 딸이 반항했고 남편은 그걸 아이의 충고가 아닌 대가리 커서 대든다고 애 앞에 서욕을 하고요. 지금 이게 저희 가정입니다. 딸아이는 이혼하라고 합니다. 제가 불쌍하다고 행복하냐고 아빠가 계속 저러는 한 우리 집은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다고 엄마만 비참해지니까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자식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저러겠습니까? 딸한테는 너랑 둘째 결혼하면 그때 미련 없이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이런 취급을 받고 남은 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